자, 그럼 우리 물리교육론 우리 교재에 있는 좀 기출 문제도 많이 좀 준비되어져 있었고요. 자, 교재에 우리 내용도 아주 잘 정리되어져 있고 또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도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내용 좀 문제 리뷰하면서 정리하시고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요. 정리하는 시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에 우리 주요 기출 최신 기출 문제하고요. 또 비슷한 유사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면서 내용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자, 2020년도에 나왔던 여러분 기출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자, 우리 수업 모형 선택에 관련된 예비교사와 지도교사 나누는 여러분들 대화가 나와져 있고요.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옳게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예비교사는 줄다리기 상황을 통해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한 수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수업 모형, 그러니까 발견학습 모형, 순환학습 모형, 발생학습 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을 활용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교사가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모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요거 중요하네요. 줄쳐놔야 돼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학생 스스로 규칙성을 찾아 개념화할 수 있는 학습 주제에 적합한 모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자연현상을 관찰해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의 규칙성? 우리 자연의 우리 규칙성, 수집한 자료에서 규칙성 스스로 규칙성을 찾는 거, 규칙성을 스스로 찾는 것들은 이건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학생 스스로 학습자 중심의 연들 우리 수업 모형 중에서 우리 발견 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자, 요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요. 발견 학습 모형은 스스로 찾기 때문에 우리 자, 자연을 관찰한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서 어떤 규칙성을 찾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 과학적 사고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귀납적 사고를 우리가 요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철학적 자, 주의를 얘기하자면 우리 경험주의 같은 것들이 또 우리 철학적 사고 중에서 귀납적 사고와 우리 자, 사조는 우리 경험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발견학습 모형입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작용반작용 법칙을 배운 후에도 5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학생들이 교사의 개입 없이 학습 목표에 스스로 다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자, 우리 상황들이 많이 있으므로 발견학습 모형은 일단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발견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두 수업 모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순환학습 모형이랑 발생학습 모형 중에서의 지금 얘기예요. 자, 그럼 니은 모형은 학생의 잘못된 선개념 해소에 초점을 두고 제한된 수업 모형이고요. 이 수업 모형 단계 중에서 힌트가 나와져 있어요. 좀 두 개 중에서 순환학습 모형이랑 지금 우리 발생학습 모형 중에서 예비 단계에서는 학생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선개념을 조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져 있는데, 자, 이건 좀 먼저 좀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순환학습 모형, 이거 중요하죠. 자, 순환학습 모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3E라고 하는 모형들이 있었습니다. 3E 모형. 그래서 우리 어떤 것도 있었냐면 탐색이 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3E는 탐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념 도입,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을 해주는 자, 이런 개념 적용이었어요. 개념 적용에 해당되는 자, 우리 내용들이 우리가 등장했었던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개념 도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개념 설명이라고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explan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exploration 그러니까 탐색이고 설명이고 그다음에 적용이라고 하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나타내준 우리 과정들이 해당되고요.
자, 이게 3 모형인데 좀 더 우리 좀 발전된 게 우리 4E 모형도 있었죠. 4E 모형이랑 5E 모형도 있었습니다. 다 시험을 출제했었던 모형. 나중에 이제 수업 모형 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우리 4E 모형은 혹시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됐었다 하면 우리 이벌루에이션이라고 하는 평가가 추가됐었고요. 평가. 그 다음에 5E 모형은 탐색하기 전에 뭔가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는 관여하는 여러분들 우리 참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평가가 추가가 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5E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수련학습 모형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POE 모형도 있었어요. 여러분 POE는 무엇에 우리 약자였었냐면 우리 어떤 예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 관찰이고 그 다음에 자 설명해주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련학습 모형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모형들에 해당이 됐었고요. 자 이런 내용들도 다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련학습 모형은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발생학습 모형 발생학습 모형이 첫 번째가 우리가 뭐였었냐면 예비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라고 하는 단계. 그러니까 선생님의 교사의 생각이랑 과학자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수업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우리가 예비 단계에 해당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초점 단계. 학생들의 우리 선행 지식을 확인하는 방제 단계에 해당됐었고 또 우리가 뭐 있었냐면 예비하고 초점하고 여러분들 도전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또 여러분들 우리 얘기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이 되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생학습 모형의 특징이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니은에 들어갈 모형은 우리 무슨 모형에 해당됩니다? 발생학습 모형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자 밑에 보면 자 우리 발생학습 모형의 마지막 수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한 과학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네. 예비가 있고요. 얘는 중략한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힌트로 좀 나와져 있다는 뜻입니다. 발생학습 모형에 대한 특징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수업 모형에서 기억은 우리가 발견학습 모형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과학적 사고의 유형, 과학적 사고의 유형은 늘 귀납적 사고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두 번째 사고 유형이 기억 수업 모형에 적합한 이유를 그런 사용이 자료를 참고하여 제시할 거 자료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지도교사 첫 번째 줄에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학생 스스로 규칙성을 찾는 것. 이러한 여러분들 우리 과정이 우리 어디에 중요합니다. 발견학습 모형에서 우리 중요한 역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에서 규칙성을 찾는 것들이 우리 자료의 이유를 우리가 쓴 경우에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또 아래 또 질문이 또 여러 개가 있죠.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괄호 안에 니은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수업 모형을 쓰고 우리 뭐라고 했어요? 발생학습 모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니은에 들어갈 말은 발생학습 모형 들어가셔야 되고 포스너 등이 제안한 개념 변화를 위한 4가지 조건. 요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너의 개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개념 변화의 조건은 꼭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었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현재 개념에 불만족이 있어야 되는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부터 뭐라고 했었냐면 새로운 개념이 이해할 만한 것 이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이해할 만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새로운 개념이 또 세 번째는 또 간단히 쓸게요. 그럴듯해야 돼요. 그럴듯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 우리가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 적용 가능성이라고 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이 여러분들 적용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우리 개념 변화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뭐 내용은 알아야지 우리가 답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니까. 그럼 마지막 질문이죠. 자, 디귿과 가장 관련이 있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적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엇에 해당되는 포스너의 개념 조건 중에서는 개념 변화 조건 중에서는 우리 적용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순환 모형인데 우리 요거 하나 우리 1장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는 귀납적 사고라고 하는 것들 좀 비교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이런 문제 4점짜리면 맞히만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계산 문제도 간단한 것들도 있지만 좀 알고 있으면 대답하기가 되게 편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작년에 나왔던 우리 4점짜리 문제 한번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철수는 어느 날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중력장에서 물체의 낙하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자, 질량이 이런 물체를 쭉 해서 자유낙하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B의 낙하 가속도가 다 일정하다라는 걸 알아냈대요. 그랬더니 C에 철수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물체들의 낙하 가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판단하였고요. 0.5kg인 구슬을 소재로 낙하 실험을 하여도 위와 동일한 가속도가 측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철수의 친구들도 철수와 함께 같은 실험 과정을 거쳤지만 낙하 법칙을 찾아내지 못했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철수의 친구들이 철수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철수와 다르게 관찰했거나 관찰 자체가 부정확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작성 방법 첫 번째 보시면 자, 철수가 ABC 과정에서 연역적 사고 과정에 필요한 단계를 쓰고요. 단계 쓰고 이 이유를 자 설명하세요라고 좀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 A하고 B 과정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얘네들 다 자유낙하 실험했어요. 자유낙하 관찰했습니다. 자유낙하 실험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물체들의 가속도는 다 일정하구나.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G로 다 우리가 일정하다라는 걸 발견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과정, 여러분들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규칙성을 여러분 찾아내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어떤 사고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연역적의 반대가 뭐죠? 귀납적이에요. 귀납적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면 사고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납적 사고. A하고 B는 귀납적 사고예요. 근데 C를 보면 C는 얘는 이제 결과 나왔어 있어요. 모든 물체가 또 일정하구나. 모든 물체들의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험해 보지 않아도 자 구리구슬이죠. 구리구슬도 우리가 가속도가 우리가 얼마일 겁니다. G로 같을 거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대전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전제에서부터 우리 무엇에 대한 소전제로 우리가 큰 결론으로부터 작은 상황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를 연역적 사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연역적 사고 과정이 필요한 단계는 C단계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이유는 가속도가 모든 물체의 낙하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구리구슬도 낙하 가속도가 동일할 겁니다 라고 하는 소전제의 결론을 낸 것. 이게 우리가 연역적 사고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위의 문장 중에서 과학 발달과 관련된 귀납주의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찾아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귀납주의의 문제점이에요. 귀납주의. 근데 귀납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뭘 해야 돼? 관찰을 여러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힌트가 나와져 있는 게 맨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 지문의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 이유는 아마 다른 학생들은 이런 걸 못 찾았다는 거죠. 아마 친구들이 철수와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철수와 다르게 관찰했거나, 자, 이 한계예요. 귀납주의 한계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이론에 따라서 우리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게 좀 다르게 우리가 보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줄 수 있었냐면, 자, 관찰을 하는데, 관찰의 우리 이론 의존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한계점이 있고요. 또 맨 마지막 줄에 관찰 자체가 부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한계, 자, 두 번째 한계, 자, 관찰의 부정확성. 부정확하게 우리 관찰해 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납주의의 문제점 또는 한계로 얘기할 수 있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 그다음에 관찰의 부정확성 같은 것들이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도 더 간단하게 좀 비교하시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내용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자, 우리 3번 문제로 갑시다. 자, 3번 문제는요. 과학 탐구 실험 과목에서 소개되는 결정적 실험에 대한 교사들끼리의 대화가 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김교사, 이교사, 박교사가 지금 대화하는 것들이 쭉 나와져 있고요. 자, 우리 작성 방법 문제로 좀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되는 조건을 제시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기억을 보면, 자, 김교사가 말하고 있어요. 베이컨은 경쟁하는 복수의 가설들이나 이론들 가운데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게 해주는 결정적 실험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경쟁하는 두 이론이 있을 때 어떤 실험 결과가, 이거 좀 문장으로 좀 얘기해야 되죠. 하나의 이론은 지지하고요, 다른 하나의 이론은 여러분들 지지하지 않는 경우, 즉 반증하는 경우다, 이렇게 우리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거는, 자, 하나의 이론을 지지하고요, 하나의 이론을 우리가 지지하고 다른 하나는 반증할 때를 얘기하죠. 반증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경우로 반증하면 그 실험을 통해 두 이론 중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베이컨의 주장이었대요. 자, 또 두 번째 작성 방법을 보시면 밑줄 친 니은에서 실험으로 지지되지 않는 이론이 곧바로 폐기되지 않는 이유를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셔야 될 거 뭐가 있죠? 여러분들 경고한 핵이 있죠? 경고한 핵이 있고요. 자, 경고한 핵을 누가 보호하고 있어요? 경고한 핵을 보호하는 게 여러분들 보호대가 보호하고 있어서 견고한 핵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보호대가 보조 가설이나 임시 변통적 가설을 이용해서 이 견고한 핵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교사의 짐을 보시면
이런 실제 과학의 역사에서는 어떤 실험이 경쟁하는 두 이론 중에서 한쪽만 지지하더라도 다른 쪽 이론이 곧바로 폐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라카토스 이론에 의하면 자, 중력 아이디어 나와져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래요. 그럼 이거네요. 자, 경교환핵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호되고요. 또는 핵심 이론은 우리가 보호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우리 어떤 것들, 우리 보호대의 역할, 우리 어떤 보호대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우리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또는 우리 부정적 보호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경관액을 보호하고요. 자, 우리 그러니까 라카토스는 과학 지식이 진화하는데 점진적 발전을 얘기했었고요. 쿤의 패러다임은 급진적 발달을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점진적으로 우리 발달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뒤에 또 답안지가 다 있지요? 맨 뒤에 보시면 프린트 맨 뒤에는 답안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또 세 번째, 괄호 안에 디귿에 공통되는 해당되는 단어 쓰세요. 자, 쿤 나왔네요. 우리 라카토스 하면 늘 좀 어떤 거랑 많이 비교하냐면 쿤의 과학혁명 또는 패러다임이랑 많이 비교되는 사항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디귿에 들어갈 말을 자, 우리 박 교사의 대화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쿤은 실험 결과가 한 실험을 선택하게 한다고 생각해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러다임의 혁명적 교체를 통해 과학이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패러다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이걸 여러분들 우리 변칙 사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쿤의 패러다임 또는 과학혁명이라고 하죠. 패러다임에서는 자, 순서가 어떻게 있죠? 자, 정상과학 단계가 있죠. 자, 정상과학 단계에서 점점점 뭐가 쌓여요? 자, 변칙 사례가 쌓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시기가 와요? 과학의 위기라고 하는 그렇죠? 단계가 오고요.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자, 과학혁명이랍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새로운 정상과학. 새로운 정상 자, 과학이 여러분들 만들어집니다. 자, 이 중에서 또 되게 많이 중요한 거 여러분들 변칙 사례는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정상과학 단계에 나타나죠.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자, 우리 퀴소리라고도 하고 수수께끼 풀이 과정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어떤 이론의 정교화라든가 또는 변칙 사례를 뭔가 기존의 정상과학으로 설명하는 그런 단계도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런 변칙 사례들이 쌓이게 되면 그게 우리가 뭐가 됩니다? 과학의 위기라고 하는 단계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 한꺼번에 과학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디귿에 공통되는 해당되는 단어는 우리 변칙 사례 또는 과학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변칙 사례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과학의 위기보다는 변칙 사례가 조금 더 정확한 여러분들 표현에 해당되는 것들로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도 뭐 2점이 아니라 4점짜리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스타일에 해당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 4번으로 갑시다. 4번은 자, 어떤 중학생들이 후쿠의 법칙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하였답니다. 자, 학생들은 실험 결과로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림 가처럼 자료들이 직선으로 표현하기 어렵게 분포하고 있어서 고민을 하였대요. 자, 원래 X축이 지금 추의 개수, 이게 힘에 해당되죠. 추의 개수라고 되어져 있고 Y축이 지금 늘어난 길입니다.
늘어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를 x라고 하고 추의 개수는 우리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후쿠의 법칙은 우리 어떤 식 우리 크기만 얘기하자면 f는 kx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서 얘가 원래 직선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지식은.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얘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지금 요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가 실험 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결국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림 나처럼 우리 그래프상의 점을 크게 표시하여 직선으로 보이도록 이런 거 양아치 짓이에요. 이거는 얘를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그려서 얘네들이 꼭 직선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그렸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밑에 작성 방법을 보시면 학생들이 그림 가해 상태에 있을 때 이를 토마스 쿤의 과학 이론 발달의 관점, 토마스 쿤 이 사람이에요. 패러다임. 자, 토마스 쿤의 과학 이론 발달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쓰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서술하세요. 자, 내가 실험을 했는데 내가 뭔가 좀 잘못했나 봐.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럼 기존의 이론으로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기존 이론인 거잖아. 자, 기존 이론 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 정상과학, 내가 알고 있는 정상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과학으로 이거를 설명하는 이런 단계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는 정상과학 단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후쿠의 법칙과 조금 다른 결과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단계를 얘기한다. 이것도 이제 수수께끼 풀이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과학 단계이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이유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후쿠의 법칙과 조금 다른 결과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찾는 상황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상 과학 단계라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학생들이 그림 가에서 고민하던 문제를 그림 나처럼 해결한 것은 쿤의 과학 이론 발달 관점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쿤은요. 자, 이런 변칙 사례가 우리가 쌓입니다. 변칙 사례가 쌓이게 되면 우리가 뭐가 생기면 우리 과학의 위기가 발생하죠. 과학의 위기가 여러분들 점점점 여러분들 쌓이게 되면 우리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 과학혁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쿤의 이론과 차이점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차이점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 변칙 사례를 우리 기존의 이론 변칙 사례를 기존 이론을 가지고 기존 이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정상과학에 해당됩니다. 기존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는 무엇과 좀 차이점? 쿤의 과학혁명하고는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쿤의 이론과 차이점들을 간단하게 좀 비교하시면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간단하게 비교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또 다 논술형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5번 같은 문제는 이제 요즘엔 안 나오죠. 그러니까 5번은 10점짜리 이런 문제인데 이제 10점짜리는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아마 내가 채점하시는 교수님들도 아마 채점하기가 좀 어려웠었나 봐요. 채점을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니죠. 우리 3명, 2분 이상의 분이 연구하시기 때문에 이것들도 이제 문제는 좀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다 의미는 있기 때문에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 1은 물리교수 학습 상황을 자료 2는 20세기 초 물리학 발전사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져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논하시오라고 하는 자 이런 말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먼저 작성 방법을 좀 먼저 볼게요. 작성 방법의 첫 번째를 보시면 자 5번 문제인데요. 자 원지 조금 많아서 이거 좀 지우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우리 첫 번째 작성 방법 보세요. 자료 1의 가에서 학생이 사용한 기능을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제시된 기능 중에서 쓰고 과학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한 사례를 자료 2에서 찾아 해당 사례에 드러나는 이 기능의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저 물어보는 거 되게 많아요. 첫 번째 기능 찾으래요. 기능 찾고 자 이거를 드러나는 여러분들 자 이 기능의 역할을 제시하세요라고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료 1의 1자 가를 보시면 냄비 뚜껑에 물이 끓을 때 뚜껑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수증기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를 기체 분자의 운동이죠. 이걸 우리 알갱이, 플라스틱 알갱이를 들어서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한들 플라스틱 무엇으로 비교한 거냐면들 알갱이로 지금 비교하는 경우에 해당되지요. 그렇죠? 아, 그럼 이게 우리는 무엇에 해당되는구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 우리 기능, 내용 체계 기능 중에서 우리 되게 이것도 중요한 말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모형에 우리 어떤 것도 있었냐면 우리 모형의 개발과 사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 말고도 꽤 많이 있지요. 다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문제인식도 있고 탐구의 설계와 수행.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서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다 출제가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또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모형의 개발과 사용, 결론 도출 및 평가,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다 우리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기능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좀 얘기해서 첫 번째 답은 모형의 개발과 사용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썼어요. 기능 쓰고 과학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는 사례를 자료 2에서 찾아 해당되는 사례를 드러나는 이 기능의 역할을 드러나는 역할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무거운 액과 지금 자료 2를 보시면 쭉 이제 러더퍼드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원자 모형을 우리 무엇에 비교하는 거예요? 늘 행성, 그러니까 태양계의 행성, 궤도 모형이랑 우리가 비교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랑 비교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태양계처럼 이제 우리 중력 때문에 돌고 있는 이런 상황처럼 우리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기능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기능의 역할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을 우리 친숙한 상황, 우리 비유물, 우리 목표물 이것도 되게 우리 많이 등장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현상은 우리 어떤 것들 이유 기능이에요. 자, 모형의 개발과 사용 기능은 현상을 좀 더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쉽게 설명하는 요 기능을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되게 중요한 중요한 우리 용어가 하나 있어요. 늘 인지적 다리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비유물과 목표물, 클레멘트의 우리 비유도 있었는데요. 인지적 다리라고 해서 우리 비유와 모형의 개발과 사용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이렇게까지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또 보시면 두 번째예요.
자, 자료 1의 나에서 학생이 사용한 과학적 사고의 유형과 사고의 과정을 쓰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자료 1의 나를 보시면 솔레노이드의 자석을 넣거나 뺄 때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관찰했어요. 자석과 유도 전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앙페르의 법칙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더 큰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걸,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지금 비교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자기 유도 현상과 자, 우리 자기장에 관련되어져 있는 걸 비교해 주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어떤 것들로 얘기할 수 있냐면 나에서 학생이 사용한 과학적 사고, 우리 과거에 또는 이전의 경험이나 유사성이랑 비교되는 자, 이런 사고를 우리가 너무 유명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귀추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출제했어요? 귀추적 사고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자, 사고 과정은요, 과정도 쓰셔야 되죠. 저 문제에서 자, 사고의 유형과 사고의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라서 들어야 돼요? 늘 이전의 경험이나 경험과 유사성을 바탕으로 어디에 적용합니다? 새로운 학습에 적용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귀추적 사고라고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쓰고요. 자, 유사한 사례를 자료 2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 그러면 우리 원자핵과 태양계가 그대로 우리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자, 무거운 원자핵 주위를 여러분 누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주위를 전자가 원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랑 그대로 비교하면 여러분들 자, 우리 태양이 제일 무겁네요. 그리고 누가 돌고 있어요? 행성이 돌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랑 우리가 비교해 주는 것들. 이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무거운 태양 주위를 행성이 지금 돌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우리 이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학습에 무거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자,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는 자료 1에다에서 교사가 학생 변을 위해 사용한 전략의 한계를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이론에 기초하여 쓰고, 이때 적용된 라카토스 이론에 드러난 사례를 자료 2에서 찾아보세요. 자, 다시 우리 자료 1을 보세요. 자료 1의 다를 보시면 다음 그림과 장치에서 구리막대 대신에 유리막대로 바꾸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예측을 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해보는지 말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예요. 유리를 갖다 놨어. 유리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PVC 주로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려면 금속박이 벌어지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안 벌어지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무엇이니까? 부도체였으니까. 근데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벌어졌어요. 벌어져서 유리는 부도체가 아닌가 봐요. 유리는 도체인가 봐요 라고 지금 학생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부도체 아니에요. 도체 아닙니다. 이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아니라 우리 부도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냐면 유전 분극 현상 때문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건데, 학생은 유리를 그냥 도체라고 자기의 이론대로 그냥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한계를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우리 이 정전기 이 금속박이 벌어지는 게 금속이 벌어지는 이유가 금속박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전기 유도 현상 때문에도 일어나지만 또는 우리가 무슨 현상 때문에도 유전분극 현상 때문에도 뭐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그랬더니 학생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도체에서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도체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부도체인데 도체일 때만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벌어질 줄 알았는데 벌어진 걸 보고 유전분극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유리는 도체였나 봐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론대로 좀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한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런 한계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학생이에요, 학생. 여러분, 학생의 지금 견고한액은 뭘까요? 학생의 견고한액 핵심 이론은 뭘까요? 금속박이 벌어지려면 유리가 뭐여야 돼? 금속박이 벌어지려면 이 물체가 뭐여야 돼? 도체일 때만 뭐가 벌어집니다? 금속박이 벌어집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한 거야. 정전기 유도. 근데 이것도 맞긴 맞죠. 우리 도체일 때만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그럼 부도체를 갖다 놨어요. 부도체를 갖다 놨더니 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부도체에서는 유전분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도체인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경우가 우리 어떤 부도체로 알고 있었던 유리가 얘가 우리가 뭐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가 도체였다라고 자기의 원래 생각대로 좀 바꿨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견고한액 도체일 때만 정전기 유도 현상이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금속박이 벌어지는 일은 도체에서만 일어나는데 부도체에서도 일어났어요. 부도체. 그러면 부도체인데 유리가 이게 우리 어떤 것들 또 부도체가 아니라 이게 도체였었나 봐요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 위에 있는 거 도체일 때 금속박이 벌어지는 게 이게 견고한액이고 그 다음에 유리를 도체라고 바꾸는 거 이게 우리가 무엇의 역할? 보호대를 수정을 해서 우리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견고한액을 바꾸지 않고 보호대 그 주위를 싸고 있는 보호대 주변에 있는 우리 보조 가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꿨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는요, 프로그램이 퇴행적일지라도 긍정적 발견법으로 추가 가설, 그렇죠? 유리가 도체예요. 추가 가설로 보호대를 수정하여 그 이론이 바로 폐기되지 않는 것들, 이거를 우리가 한계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적용된 라카토스의 이론이 드러난 사례를 자료 2에서 찾아 제시할 거.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자료 2를 보시면 자료 2에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어의 모형이 당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산 질량 또는 상대론적 효과를 반영하여 우리 좀 더 정교하고 보호대의 그런 거 추가해서 긍정적 발견법을 사용하여 핵을 지켜내는 이런 것들이 라카토스 이론에 드러난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료 2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번 문제 되게 많은데 각각에 해당되는 우리 요 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 이런 문제가 10점짜리로도 우리가 등재가 됐지만 요즘에는 이런 것들의 요 하나 정도가 우리 4점이나 2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거 학생의 생각이에요. 학생의 견과액은 도체일 때만 금속박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을 텐데 유리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유리 도체구나. 그냥 자기의 이론대로 좀 바꿨다 이런 거죠. 보호대를 수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5번에서 우리가 좀 비교하고 정리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해당되고요. 자, 6번도 지금 나와져 있는데요. 자, 또 비슷하네요. 자, 보호하고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건 좀 간단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하고 좀 넘어갑시다. 우리 작성 방법 간단히 보시면 위와 같이 보호가 러더퍼드의 모형을 중심으로 제안한 이론을 자신의 발견법에 따라 수정해 나가는 것은 이것도 라카토스 이론에 관련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는 무엇에 해당되는지 쓰고 이유를 2줄 이내로 쓸 거. 자, 우리 이렇게 자기의 우리 모형을 좀 여러 가지 우리 다른 보조 가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꾸는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 발견법이라고 해요. 긍정적 발견법이라고 하고, 자, 우리 라카토스 이론에 해당되는 이론 중에서 긍정적 발견법 이유는 보어는 태양궤도 모형 양성자 주위를 도는 전자 환산 질량을 통해 보호대를 보완해서 우리 견고한 핵을 우리가 지키는 우리 상황들로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긍정적 발견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좀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7번에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